얼마 전에 미통당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쟤들이 뭘 잘못 먹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역시나 그럼 그렇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진실성이 있는지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예전에는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전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외치던 놈들입니다. 하위 70%만 주면 국민 혼란 온다며 다 주자고 난리치던 자들입니다. 그것도 하루빨리 즉시 지급하라고 하더니 총선 후에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줘야 한다. 22가지 근거 가져오라고 지랄하던 놈들입니다. 기사 오른쪽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의원이 한 소리가 아닙니다. 무려 당대표였던 황교안, 상근수석 대변인,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가 한 소리입니다. 이랬던 자들이 지난 23일 날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소득층에 우선 지급하라며 갑자기 천사 코스프레 합니다. 심지어 사안이 위급하다,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미통당이 국민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도를 드러냅니다. 24일 기사를 보시죠. 김종인이 미통당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해소도 안되고 불가능해. 기사 제목입니다. 즉 전부 주지 말고 일부에게만 주자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원천 징수하는 사람들은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김종인이 국가의 재정을 걱정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걱정해서일까요? 그리고 23일에는 저소득층에 주자더니 24일에는 저소득층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쟤들은 국민 걱정 안 합니다. 국가 재정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쟤들의 의도는 국민 분열입니다. 일부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해서 못 받는 사람들 불만이 쌓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길 기대하는 거죠. 그 결과 정부 여당 지지율 떨어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쟤들이 역사적으로 꾸준히 써왔던 기술,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라도와 나머지를 나눠서 전라도 죽이기를 통해 오랫동안 재미본 기억이 있어서 쟤들은 끊임없이 분열을 획책합니다. 국민이 분열돼야 저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이 분열돼야 저들의 주인인 일본에게 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통당 내에도 머리 쓰는 책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의도를 항상 의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놈들 숨쉬는 것도 의심합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로 인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전시 상황과 같이 엄중한 비상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러면 국민이 빚을 지든 국가가 빚을 지든 어느 하나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이 빚을 지게 되면 그 고통이 너무 크고 회복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빚을 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빚으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가 어렵지 않다면 어차피 시행하지 않을 정책 아닙니까? 경제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빚을 내서 위기를 넘기고 난 후 나중에 돈 벌어서 빚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살다 보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꼭 못 사는 사람만 빚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나라인 미국을 보십시오. 그들도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93%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93%에는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상관없이 미국민의 대다수라 할 수 있는 93%에게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했습니다.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지정책이었다면 93%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겠죠. 미국은 또다시 2차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돈이 일본 국민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는 차치하고 어쨌든 그랬답니다. 역시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부 정부 여당 인사들 가운데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충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진심을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보편 지급을 하되 횟수를 늘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4차 계속 지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염려하시는 저소득층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하냐고요? 물론 국채를 발행해야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 지급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보편 지급해서 전 국민이 불만 없이 즐겁게 소비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맞고 정치적으로도 바른 결정입니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약 40%입니다. 우리나라 GDP는 약 1,800조 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40%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논외로 하고 미국이 약 100%, 프랑스 98%, 독일 61%입니다. 작년 수치이니까 지금은 더 상승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고작 38%입니다. 우리나라만한 경제 규모와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는 우리의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앞서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이 점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이고 부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답은 나옵니다. 독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경제적으로 건실한 독일조차도 부채 비율이 61%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니만큼 독일 정도까지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용인할 수도 있다. 고 전제한다면 우리나라 GDP 대비 20%는 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GDP는 1,800조 원입니다. 그 10%는 180조 원, 20%는 36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360조 원의 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14조 원 지급했습니다. 10번 지급하면 140조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수차례 지급해도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오히려 더욱 견실해집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기업에게 지원은 잘만 하더니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왜 이리 힘드냐? 저는 가난합니다. 소득 하위 50%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해도 100% 확률로 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조금 적게 받더라도 전 국민이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지금은 누구나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을 때 느낄 섭섭함과 속상함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클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위 50%로 제한한다면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일단 받아서 좋긴 하겠지만 자신의 가난함을 확인하게 되어 씁쓸한 기분일 테고, 못 받는 사람은 난 국민도 아닌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의무란 의무는 다 하는데 이게 뭐냐? 할 겁니다. 행여라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돌아서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집권을 위해서도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2차, 3차, 4차 필요한 만큼 하세요. 국가 부채 비율 40% 유지했다고 해서 야당이나 언론, 심지어 국민들도 잘했다고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 유지하다가 정권 잃습니다. 어차피 정부 여당이 뭘 해도 야당, 언론, 교회, 의사들은 무조건 욕합니다. 그러니 지지자들과 국민이 원하는 것 밀어붙이세요.
저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거칠고 투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최백은 교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